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주요 IT 기업의 제재 동참,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중국의 보복,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반사이익과 피해 업종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로 들어오셔서 또는 카페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위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이냐? 중국몽 제조 2025를 모두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섰다는 것이죠.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상에 화웨이까지 올랐는데 여기에 추가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데 여기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혜 섹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딸려가는 피해 업종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세히 살펴볼 건데 대략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현재 트럼프의 임기가 3년차에 있어요. 내년이면은 이제 임기가 끝나고 재선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내년 11월이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의 날, 미국 대선인데 여기서 트럼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전쟁을 끝내야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거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한다는 이 첫 번째 사실입니다. 중국은 브라질과 미국 상대로 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농산품을 수입합니다. 중국이 쌀과 면을 주로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두와 그리고 쌀을 많이 수입하는 편인데 대표적으로는 브라질이 되겠고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상대인 미국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미국에서 농산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이 57.2%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국가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사실상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 안 하게 되면은 57%, 57%까지는 좀 과다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50%가량은 계속 썩히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고서 중국이 나서는 건데 왜 그러냐 살펴보니 트럼프가 초기에 16년도 11월에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노스다코타부터 미주리까지 판벨트라고 하는 이 농업지대의 지지율을 다 끌어모았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끌어모았느냐? 농산품 수출을 보장해주겠다. 너네 먹여 살려주겠다라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간선거 때 어떻게 됐나요? 바로 판벨트가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중국이 보복관세를 먹이니까 트럼프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최근에 있었던 정상회동에서 협상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 내가 관세 부과를 조금 낮춰줄 것이니까 대신에 우리 농산품을 더 수입해라. 브라질보다 더 수입하라는 뜻이었겠죠. 브라질에서 수입할 거를 미국에서 수입해라. 그리고 가격도 더 비싸게 사라. 관세는 기존 관세 그대로 가자.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꺼내든 게 너네 거 안 사겠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체크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의 재선은 둘째 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드리는 걸로 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을 안 하게 되면은 분명히 타 국가에서 수입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그게 한국이 되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왜긴요. 한국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생산해내지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국과 똑같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중국보다는 소비를 덜하지만 그만큼 잉여 생산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을 만큼, 중국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잉여품은 없다라는 것이죠. 팩트를 놓고 보자면은 테마가 될 수는 있어요. 중국이 미국산 대신 타 국가의 농산품을 수입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들 반기겠죠. 미국 빼고는 나머지는 다 웃을 겁니다. 그러면서 부각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식품 테마이고, 초기에는 이렇게 봤었는데 우리나라 농산품 관련주, 농산품 테마, 현대사료부터 해서 KC피드, 고려산업, 대추산업, 대한제당, 밀과 대두, 그리고 쌀과 관련된 식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을 거라고 봤지만, 사실상 놓고 보면은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한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해도 극히 소량.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이슈이다. 정리해보면은 전혀 관계가 없다. 포장을 이쁘게 잘 할 수는 있지만 까놓고 보면은 내용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공갈빵 수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종목들은 가능성이 낮다. 확률적으로, 확률부터 낮으니까 이쪽 테마는 부각이 되더라도 쫓아가지도 말고 미리 선침해야 할 생각도 하지 말라.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반사이익이 아니라 피해 업종도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섹터라는 것이죠. 움직여도 쳐다보지 말자라는 거 하나 더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하나 더 지나갔고요.